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소장의 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하지만 양이 똑같은 30페이지라고 해도 30페이지에 글을 썼는데 글을 막 진술 내용으로 가득 채워놓고 뭐 증거 대충 언급해놓고 이렇게 막 정돈 안 된 30페이지와 우리가 진짜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실 수 있게끔 사실 주장상 증거 표시부터 해갖고 일목요연하게 뭐 이게 위자료 항목부터 해갖고 재산분할 항목부터 해가지고 딱 정리정돈이 잘 된 판결문을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실 수 있는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쓴 서면을 서두에 내 가지고 그걸로써 기세도 잡고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써서 내는 양보다는 저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글을 어느 정도가 뭐 몇 페이지가 많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람의 체형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빼빼 마른 거의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서면을 냈다. 사람의 체형이 마른 체형의 서면, 아주 간단한 요지만 적힌 서면을 냈다. 그랬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약간 내가 누군가를 A를 위해서 뭐 서면을 냈는데 변호사가 A를 변호하는 서면이 아니고 뭐 그냥 이 사건을 본 감상문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런 내용 요지 주장하니까 위자료 주세요, 재산분할 주세요. 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판사님이 알아서 우리가 증거 첨부해 놨으니까 다 잘 뒤져서 시간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세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불친절하고. 그래서 요지만 써서 내는 서면들은 이혼소송에서는 말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조금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사람의 체형에 비유하면 우리가 약간 뭐 조폭 느낌 있죠. 조폭 떡대가 약간 있는, 키도 크고 떡대가 약간 있는 이런 정도의 서면을 저는 써서 낸단 말이에요. 양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똑같은 30페이지의 서면을 써서 내더라도 똑같은 30페이지더라도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엉망인 거를 30페이지나 써서 냈다면 그거는 판사님들이 싫어하는 서면입니다. 하지만은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사실관계들이 잘 정돈된 그리고 거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설명서 같은 느낌의 서면을 냈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결과도 좋고 효과도 좋고 과정에서도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나름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써서 낸다.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양을 늘리려고 하면 말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말에 대한 계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간단한 서면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이 말의 유불리를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괜히 내가 실력이 이런데 이렇게 몸집을 불리겠다고 내용을 많이 써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상대방한테 트집거리를 주는 진술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정성을 쏟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체형으로 따지면 거의 떡대 좋은 조폭 정도에 되는 체형으로 해서 상대방 서면하고 부딪혀야지 우리가 기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건의 줄기를 우리가 잡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채워서 어느 정도는 서면을 내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초과해서 사람 체형의 비율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우리
기네스북에 나오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수준의 사람, 이런 서면을 써서 낸다면, 그죠? 이건 이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면을 누구를 봐라고 쓸까요? 변호사는 판사님을 보시라고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소송을 왜 해요? 소송은 판결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결해 주지. 뭐 상대방이 내가 글 잘 써서 내면 상대방이 어이구 내가 졌다, 너 이겼다, 나 항복, 이렇게 해주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이라는 건 결국에 독자는 판사님 한 분이에요. 근데 글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당사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부부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에 부부싸움 성향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뭐 한마디도 내 안 지고 말 다 받아서 쓰고 모든 것을 뭐 이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 지금 상대방 주장은 법리적으로 의미도 없고 쟁점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런 사실 없었다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별로 강조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당사자 의뢰인께서는 뭐라 생각하냐면 나 한마디도 안 주고 싶네. 부부싸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소송 난 모르겠고 난 저 인간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거야 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님 나 이만큼 제가 요거 주장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만큼 진술하고 증거 이만큼 첨부하고 해서 내달라는 경우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의뢰인분들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의뢰인한테 판사님한테 좋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게 제 역할이지, 의뢰인 부부싸움하는데 내가 같이 부부싸움 해라고 지금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뢰인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조율해서 뺄 건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부부싸움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의뢰인분 성향이 아주 세밀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내가 못 진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자료나 진술을 엄청나게 하신다. 근데 그렇게 너무 양이 늘어나 있으면은 그거를 변호사가 아무리 줄여도 기본적으로 저도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0가지를 주고 제가 그 중에서 2가지를 빼고 6가지를 사용한 것과, 의뢰인께서 100가지를 주고 제가 거기서 아무리 뭐 20가지, 30가지를 빼도 70, 80가지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뢰인분들이 어렵죠. 뭐가 양이 많은 거고 뭐가 적은 거고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 봐 드리면은, 판사님은 TV를 보는 시청자예요. 시청자고,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사실에 기반한 감독인데, 우리가 판사님이 우리 사건을 백날이고 천날이고 만날이고 봐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래요? 의뢰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실관계는 어때요? 뭐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칠게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우리는 이거를 판사님한테 보여줄 때는 1시간 분량으로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KBS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요 하면서 다른 방송 하나도 안 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한 달 내내 틀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청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열 안 받겠어요? KBS에 전화하겠죠. 뭐 하는 짓이냐, 나 드라마 봐야 된다, 전화하겠죠. 그렇듯이 한 달 동안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달 동안 트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부 관계가, 그죠? 10년, 20년, 30년이 있어서 모든 너무너무 할 말은 많겠지만, 결국에는 판사님은 우리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노력으로 우리 사건을 보고 적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 혼인기간 30년의 모든 일들을 써내가지고 100장, 200장 되는 서면을 써서 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다 붙였다. 100장, 200장 되는 증거를 붙여서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주제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독자인, TV 시청자인 판사님은 이 다큐멘터리를 안 볼 겁니다. 왜 안 봐요? 판사님은 이 소장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있는데, 그건 판사님 마음이에요. 판사님은, 대충 뭔 내용인지 알겠어 하고 판결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정작,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한 달 동안 찍는데,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대기를 뭐 예를 들어 호랑이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호랑이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15일 동안은 호랑이를 본 적도 없고 거기서 앞에서 죽치고 있고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15일 동안을 틀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호랑이를 포착한 장면을 그게 설령 15분밖에 안 되더라도 한 달 분량 중에 그 15분을 이 1시간짜리에 꽉 채워서 넣어야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인기간이 매우 30년, 20년, 50년 되는 이 혼인기간에서 뭐 귀책이면 귀책, 뭐 귀책이면 귀책, 뭐 재산 형성 과정이면 형성 과정, 그 특이점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호랑이 다큐멘터리라고 찍었으면 호랑이 찍은 걸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 다큐멘터리가 TV 시청자인 판사님이 잘 찍었다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찍은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죠? 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자기 욕심이지. 내가 30년 20년 있었던 일들을 판사님한테 다 보여줘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진짜로 본인이 억울해가지고 이 부분과 증거까지도 있어가지고 판사님 진짜로 이 부분 봐보세요 하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을 판사님이 놓치게 되죠. 실제로 봐야 될 호랑이 부분은 판사님이 안 보고 15일 동안 호랑이를 구경도 못하고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시간 낭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중요하지 않은 과정만 보다가 판사님 지쳐가지고 에이 모르겠어 뭐 알겠어 뭐 대충 뭐 이러면서 판결해버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뭐냐? 다큐멘터리 감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를 찍은 사람이고 결국에는 뭐예요? 배급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감독을 고용했잖아. 자기들이 의뢰인들이 여러분들이 감독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판사님, 시청자인 판사님한테 우리 사건을 딱 하게 보여줘가지고 판사님이 와 정말로 우리 사건에 기반해서 판결문을 내리실 수 있게끔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감독이 이거 빼자, 이 앞에 쓸데없는 거 빼고 이걸 강조해가지고 뭐를 하자고 하면은 감독한테 뭐예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아시겠죠? 그래서 감독이 뺄 거 다 빼고 자료 줄 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하면은 뭐 처음부터 다 넣자고 하면 감독 입장에는 더 편해요. 편집할 것도 없고 그래요. 의뢰인들께서 이거 다 내주세요 하면 변호사가 내줍니다. 뭐 제가 대리인이지 그 절대로 못 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양이 100장이 됐든 200장이 됐든 저는 내드려요. 내드리지만 그거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랑 논의를 해서 왜냐 내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겠으면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 질문을 하고 보통은 변호사가 맥락을 잡아가지고 변호사가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뭘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맥락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주시면 돼. 주는데 요것도 있어야 한 요 정도로 주시면 되는데 이제 변호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말이 많아. 나 30년 동안 모든
내용과 난 매일 일기 썼단 말이야. 내 30년의 일기를 읽어줘. 판사님한테 제출해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100개의 증거를 내줘. 그 소송 망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 두 번째,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의뢰인 성향입니다. 의뢰인 성향상 조금 부부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의 판사는 안중에도 없고 상대방 말 받아치는 거에만 내가 편중이 돼 있어서 변호사 말도 나 귀에 안 들어오고 나는 이거 다 해가지고 싸우겠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면 내용이 많이 늘어진다. 두 번째는 그건 아닌데 변호사를 잘못 만난 경우에 변호사가 맥락도 없고 줄기도 없고 논리도 없어. 그래서 의뢰인이 하는 말을 그냥 포맷에 넣어서 제출만 해주는 역할만 해요. 약간 대서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도 있는데, 이런 증거도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를. 그죠? 의뢰인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논리나 시간 순위나 뭐 이런 거 뭐 쟁점에 따라서 탁 정리돼서 주지 않을 거잖아. 근데 이 변호사는 뭐예요? 그걸 받는 대로 그냥 막 전달만 한단 말이에요. 판사님 보라고. 판사님한테 다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님이 그걸 정리해주고 있겠냐고. 아니죠. 판사님 뭐라 하겠어? 변호사 당신이 돈 받고 왜 내보고 정리를 시키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해줄란다. 나는 대충 뭐 들어온 거 보고 판단할란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의뢰인은 자기는 할 말은 다 했어. 그죠? 할 말은 다 했고 증거도 다 냈지만 정리가 안 된, 온갖 정리도 안 되고 빼야 될 부분도 안 빠져 있고 막 온갖 이런 내용이 그대로 판사님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거 정리 못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온갖 자료를 다 던지고 사실관계를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우리 의뢰인 A라고 할게요. A가 승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승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증거도 명확해요. 근데 이게 이 의뢰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막 모든 막 이런 내용들 중에서 별표가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있었다는 거죠. 정리는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변호사님한테 맡겨가지고 그대로 이제 거기서는 약간 사무장님이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제출되고 그러니까 불안 초조되니까 내용은 더 불어나고 의뢰인은 또 더 말을 더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계속 늘어나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2심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했어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1심 판결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났죠. 증거와 사실관계 주장이 다 돼 있었어. 다 돼 있었지만은 맥락도 없고 정리도 없고 그 강조도 안 돼 있고 뭐 온갖 다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만 막 논점해가지고 상대방이랑 다투고 이렇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2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탁탁탁탁 정리를 다 해나가죠. 다 빼버리고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아까 제가 사람 체형으로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쪄 있는 이렇게 살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체형을 다이어트를 쫙 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조폭 체형 서면으로 바꿔가지고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이걸로 원심 1심 판결에 대해서 쪼목쪼목 반박해가지고 2심에서는 잘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남이 하던 다른 변호사님이 하던 이런 사건들에 들어가서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이길 사건이고 당연히 이길 사건이고 이 의뢰인 사건을 제가 받았을 때는 이분은 A는 불안해가지고 자료를 더 줄라 그래 저한테 막 근데 일단 있어 보세요 하고 제가 있는 자료를 다 뭡니까 퍼즐 맞추는 거랑 똑같거든요.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의뢰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맞으면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서면을 쓰면 판사님도 거의 느껴지게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이제 정리된 서면을 보니까 아, 저렇게 난잡하게 정리 안 돼 있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정리된 서면을 보니까 아, A 말이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변론한다는 과정은 우리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막 100마디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증거적으로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맞춰서 퍼즐 맞추듯이 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 사건을 딱 보여주면은 그는 뭐 제가 우리 의뢰인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이게 A 말이 맞기 때문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도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런 체형으로 돼 있으면은 충분히 패소를 할 수가 있다. 충분히가 아니고 거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기 때문에 이 별표들이 중요한 논점과 증거들이 다 쓸데없는 내용들에 묻히고 정리도 안 되고 주장도 안 돼 있어서 결론은 사건이 망쳐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너무 진술과 증거를 많이 내는 것은 답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거의 내가 일기를 30년 동안 썼다고 치면 낼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뭐 내가 내겠다고 하면 내 다 기억하고 증거도 30년 동안 다 모아놨다. 그러면은 그 소송을 과연 이길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호사와의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는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다큐멘터리 감독이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는단 말이에요. 넣을 걸 넣고 넣은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부각시켜 가지고 그 논점으로 상대방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 쪽 변호사의 역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고 하여서 너무 많은 진술과 증거를 무조건 변호사한테 준다거나 이걸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소송을 망치는 더 잘 나오게 나올 수 있는데 소송이 늘어지거나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